혹시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 계획하고 계신가요? 2026년부터는요, 이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여러분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꼼꼼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제가 이 복잡한 내용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2025년 이후에 집을 사시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애써 세워둔 자금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이제 여러분의 주택 구매 자금을 거의 현미경으로 세포 들여다보듯이 아주 세세하게 검증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이제 자금 출처 현미경 검증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얼마나 바뀌는지 제대로 알려면 당연히 전에는 어땠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자금 조달 계획서, 그러니까 비포 상태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는 사실 비교적 간단했어요. 은행 예금이 얼마, 주식 팔아서 얼마, 아니면 부모님한테 받은 돈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큰 틀에서 돈이 어디서 났는지만 적어내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애프터 이야기예요. 이전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규칙, 과연 누구한테 적용될까요? 규제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적용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수도권에서 아파트 산다? 그럼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 바로 가상자산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팔아서 그 돈으로 집을 산다면 이제 그 수익이 얼마고 어떻게 썼는지 상세하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자산도 더는 정부의 관리망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죠. 해외에서 들어온 돈도 마찬가지로 훨씬 깐깐해집니다. 그냥 외화라고 뭉뚱그려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들여올 때 정식으로 신고는 했는지, 혹시 해외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체 어느 기관인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변화, 바로 사업자 대출입니다. 그동안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이 슬쩍 주택 구매로 흘러들어가는 일종의 편법이 있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부턴 사업자 대출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못을 박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주택 구매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암호화폐 수익. 둘째, 해외 자금. 셋째, 사업자 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증여세 신고 여부까지.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니 근데 정부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금 출처를 샅샅이 들여다보려는 걸까요? 그 진짜 속내, 그러니까 정책적인 목표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바로 투명성.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 돈이나 편법 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세금을 매기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좋아요.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그래서 나한테, 우리 가족의 내 집 마련 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자금 지원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증여액이 얼마다라고 적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돈에 대한 증여세 신고 여부까지 직접 체크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 보고가 아니라 세금 납부까지 확인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검증 절차가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집을 사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챙겨야 할 서류가 더 늘어나고, 은행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가 커지니까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죠. 시장에 참여하는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만 강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정책 패키지 안에는 의외의 희소식도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분들과 일부 상가 임대인 분들에게는 꽤 유리한 내용이에요.
그건 바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는 건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연간 월세 공제 한도가 부부 합산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상가 임차인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동안 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5%를 피하려고 관리비를 막 올리는 꼼수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근거를 확인할 권리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이제 완전한 금융 투명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모든 돈의 흐름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과물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과연 이 투명성 강화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좋은 약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구매자들의 발목만 잡는 족쇄가 될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